압도적 재미 매불쇼. 경제부터 살립시다. 경제. 민생 천재, 고발 천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 매불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희망적인 소식 몇 가지 갖고 왔는데 네. 일단 설명 천재님한테 갔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설명 천재, 예. 전달 천재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박시동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풋살 동료 아닙니까? 풋살 동료. 천재 체육 MC님과 네. 함께 풋살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아, 풋살 아니, 동료입니다. 네, 제가 매일 지금 보람입니다. 구독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매불쇼를 하나도 안 빼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축구한 동영상이 올라오셨었어요. 아, 올라왔죠. 저는 그거는 잘 짜여진 한 편의 꽁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이제 나온다 팩트. 근데 제가 경제 평론가니까 어. 나름 신뢰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축구를 진짜 잘하는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네. 그러세요? 예. 제가 보증하는데 어. 연예계에서 네. 풋살로 랭킹 매기면은요. 네.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 아니 평론가님 왜 그렇게 바뀌는 아니야. 너무 행복하다. 진짜. 체육. 여러분 최욱 씨 축구 했던 거 네. 그거 꽁트 아닙니다. 공트 아닙니다. 짜고 하는 쇼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회생활 아닙니다. 아니. 예, 그만해. 아니 신뢰성으로 사시는 분인데. 너가 프리미어 리그나 중계해. 아 이거 진짜 그 매불쇼 올라가 있잖아요.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메시인가 사단장인가? 아, 네네네. 네. 메시 맞습니다. 메시가 아, 맞습니다. 왜 이래, 대단히 진짜. 고맙습니다. 예, 이제 아유. 나오시죠. 네, 아나운서 나오서 고맙습니다. 같이 하시죠. 아,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화가 가만히 나네. 있어. 시간 없어.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희망찬 소식 몇 개 우리 새해 첫 경제편이니까요. 예. 작년 말에 저희가 그 정말 안타깝게 스마트폰으로 금융생활하다 보니까 해지해서는 안 되는 적금이나 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실수로. 만기가 남아 있는 얼마 안 남았어. 했잖아. 했는데 어.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차고 해지.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금리 문제나 금융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민병도원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했잖아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방금 확인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민병도원실에 정식으로 정책 제안한 거예요. 우리 매부리님들 마음 모아가지고 예. 정말 적금을 부당하게 잘못해주면 얼마나 억울하냐. 몇십만 원 이자가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차고 해지를 했을 때는 네. 뭐 그 당일날이라든지 아니면 24시간 이내 이거 내가 차고 해지다 하면 네. 원상 복구해 주는 것을 네. 추진하겠다고 답이 왔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 나오면 말씀하시라고. 아니, 그래도-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아니 중간중간에 중간 보고. 말해줘야죠. 중간 조금 보고. 진전이 있었던 거군요. 예, 중간 진전이죠. 왜냐하면 예. 정책 당국이 그거 못 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전철 잘못 타서 거꾸로 타면 그때 이제 요금 내는 게 문제가 돼서 15분이 타면 그 무료로 재탑승 되잖아요. 동일역에서 전철 잘못 타는 거 1,400원도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적금이나 보험은 잘못 해지하면 이자가 네. 진짜 몇십만 원, 네. 몇백만 원 날아갈 수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 나오면은 네. 다시 한번 또 저희가 그다음에 다루도록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매부리님이 또 억울한 사연을 줬는데 요즘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카드 중지가 많아요. 너무 다들 연체가 심하니까. 연체가 심해서. 예, 적금이나 보험을 실수로 해지가 아니고 정말 어려워서 해지하는 분도 늘어나고 카드 연체도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카드를 연체했을 때 그동안 이분이 결제 꼬박꼬박해서 대금 다 납부했는데 쌓인 포인트까지가 사용이 중지되는 거예요. 딱 MC님이나 아나운서 듣기에 그거는 부당하네. 그죠? 그거는 아닌데. 오히려 그건 빨리 현금으로 줘서 그건 예. 부당하네. 카드 값을 내게 하든지 그러네. 아니면 정말 이분들이 연체가 됐다는 건 생계비가 급한 분들이잖아요. 네. 생계비 쓰게 해줘야죠. 그렇죠. 나중에 추심하더라도.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민병도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나서서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올해 오면서 이런 약속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 1년 내내 작년에 우리 매불쇼 팀과 매부리님들이 감동적인 기부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 민생경제도 했고 올해 이제 제가 오늘 제 번호를 하나 또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부리님들이 제보나 상담이나 제안을 좀 달라. 생활 속에서 사회 또는 우리 사회에서 고쳐야 될 제도나 예. 어떤 억울한 사연. 그럼 1년 내내 이것을 경제팀에서 박시동 평론가님도 적극 나서기로 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전에 시연을 했었잖아요. 뭘 했다고요? 시연. 시의원을 했었어 이분이? 축구 선수, 그래? 가수, 삼선 시연 출신이에요. 삼선 시의원 놀란 출신이야? 분이에요. 예. 나는
너무 무시했네 그럼. 그러니까 그동안 무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삼선이요. 잘못하면 크고 다칩니다. 몰랐어 아예. 삼선 고양 시의원 출신이에요. 오. 유시민 계보예요 그것도.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야, 그 누구 팔고 그러지 마요. 예, 그럼요. 예. 안진걸 계보로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매부리 여러분, 제 번호가 010-2279-4251이잖아요. 010-2279 4251. 4251. 그래서 뭐 안부 전화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매번 나타나니까. 그 저는 다 스타벅스 있으니까. 기프티콘 하나라도 받으면 절대 가만 안 보내지 됩니다. 마세요. 정말 보내지 마세요. 아, 진짜로? 정말 부담스럽고 예. 그러면 최욱 MC한테 엄청 혼나요. 예. 대신에 건설적인 어떤 제안, 그다음에 제보 또는 억울한 일 상담은 제가 받아서 아까 박시동 평론가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같은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텔레그램에. 네. 상담이나 제보 들어오면 우리 둘이 공유를 해서 또 이광수 복덕방 대표나 이런 분들 이광수. 다 모아서 공동으로 해결을 추진해드리자. 상담도 해드리고 좋다. 거기에는 변호사, 노무사까지 싹 대동해가지고 네. 벌써부터 전화하신다. 아, 전화를 왜 하냐 임마. 선생님 지금 매불쇼 생방송국에 전화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보세요? 아니 어떤 그 저 분별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그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전화하셨는데 이런 분들 맞겠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철이 없냐.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설마 자기 번호를 공개 안 하면서 번호 맞나 전화하신 분들 있어요. 제 번호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 진짜. 진짜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 있으면 그렇죠. 상담이나 제보 제안 주시면 네. 근데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개인 민영사는 어려워요. 네, 저희 네. 나서기가 네. 그건 이제 법조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슈도 많지만 네. 사회적인 거 있잖아요. 아, 좋네요. 또는 갑질 피해 예. 또는 세입자들이나 서민들이 정말 혼자서는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이슈들이 네, 있으면 좋다고. 제가 성심성의껏 알겠습니다. 010-2279-4251 네. 계속 연락 오십니다. 하나라도 기프티콘 받았다는 절대- 제보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 말씀드립니다. 진짜 자, 이건 사건 기프티콘은 복잡해집니다. 절대 안 받아들이고 이제 예. 오면 수령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프티콘은 하겠습니다. 수령 거부가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예, 택배는 수령 거부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러면 그거 그것을 일단 저한테 매불쇼로 보내가지고 모아서 우리 꼭 어디에 기부할 때 보내드리는 걸로 아, 그거 하시죠. 기부 안 돼. 아니 기부 돼요 그것도. 아니야. 보내지 마.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 보내드리면 네. 되잖아요. 자 일단 요 정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전화들 좀 그만하세요. 그럼 왜 전화하는 거야? 계속 전화 이 오고 무슨 진짜네. 이러면 이거 사랑의 전화 아닙니다. 네, 그 카톡 또는 문자 연락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태영건설에 대한 이야기 나누지 예, 않았습니까? 워크아웃 신청했던 당일날 저희가 예, 예. 다뤘었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진짜 그때 너무 좋았던 게 그때만 해도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될 때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 네. 그 이후에 보도가 쏟아지는 거야. 네네. 근데 그때 내가 공부 안 했으면 예. 이후에 나오는 보도를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예. 아 그래 좋았습니다. 그게 다 최욱 MC님의 탁월한 선관입니다. 아. 사실 사전에 준비한 주제가 2개가 있었는데 네. 당일 아침에 이걸로 바꿔야 된다. 아 최욱 씨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단하다 최욱 씨. 근데 또 그거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 2시간 만에 그런 방송을 뽑아내는 어떤 저의 실력. 티키타카. 근데 진짜 설명 정말 대단했어요. 네 대단했습니다. 댓글이 전부 다 난리였어요. 예, 와, 예.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네, 네. 좀 가만히 좀 계시고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태영건설의 그 회장 윤세영 회장이라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발언을 봤더니 야 이분 좀 뭐 연세가 많아서 내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조금 뻔뻔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 태영을 포기하는 것은 저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걸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건 무슨 뭐 협박이에요? 거의 협박처럼 보이죠. 어.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협박성 멘트를 들은 채권단의 분위기가 싸늘했고 그 싸늘했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드라마틱한 발언이 있었던 과정까지 해서 지난주 이후에 있었던 일 짧게 정리해 정리를 드릴게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워크아웃이 들어갔고요. 워크아웃의 핵심은 나는 돈을 못 갚겠습니다. 우리 빚쟁이들님들께서 잘 봐주신다면 회사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자구책을 내놓을 테니 예. 빚쟁이들께서 채권 실행을 좀 멈춰주시고 도와주실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뭐 이자도 좀 감면해 주시고 이런 대책을 좀 협의해 주십시오. 이게 워크아웃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한번 봐주는 봐주는 셈이야. 겁니다. 네, 안 네. 봐줘도 아. 되지만 뭐 너 좋고 나 좋고 같이 네. 한번 살려보자라는 입장에서 봐주는 겁니다. 네. 결국엔 채권단의 75%가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 자구안이라고 해서 최종 약정이 타결이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봐주고자 하는 채권단에게 승낙을 받기 위한 확실한 자구책, 뭘 던져줘야죠. 살려내겠다는 의지, 예. 구체적으로는 어떤 돈, 음. 뭐 사제 출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예.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계열사 몇 군데를 팔았습니다. 태영이. 그래서 돈이 좀 들어왔어요. 그럼 오. 채권단은 어저께입니다. 엊그제 회의가 있을 때까지 이제 계속 협의를 하죠. 그럼 그 돈을 이제 정식 채권단 설명회가 있기 전에 잘 이제 태영 빌감대도 좀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해라고 해서 구두 협의가 채권단, 주채권은행, 태영, 당국 이렇게 이제 구두 협의가 물밑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 협의들이 진행이 됐을까?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태영의 양아치 짓이 시작됩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첫째는 자, 아니, 너무 조근조근한 네, 목소리로. 너무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예를 행위. 들면 품격 있는 톤으로 해버리네. 삼선 시호님께서 진짜 삼선 시의원님. 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주채권은행이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을 살려주는 게 이뻐서가 아니라 협력업체라든지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네. 공적인 이득도 좀 있으니까 도와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인 이득,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력업체 지원을 하라는 게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달 29일입니다. 연말이죠. 29일 날 태영 쪽으로 들어온 만기 상사 채권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약 1,485억인데 이 중에서 451억을 태영이 갚지를 않았어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451억을 안 갚았냐면 태영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451억이든 뭐 4천억이든 워크아웃 시작될 거면 모든 채권자분들한테 다 동의하고 한꺼번에 안 갚는 거니까 안 갚았습니다. 워크아웃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상사 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거는 대주단,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네. 금융채권들 관련해서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건설회사 하면서 들어간 철근 납품대금, 뭐 불도저 납품대금, 그건 다르지. 건설 인건비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거래 채권, 상사 채권이라고 합니다. 상사 채권. 채권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갚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쉽게 말하면 제가 철근업자인데 태영한테 이걸 돈을 받을 때 어음을 받는 거죠. 네. 그냥 어음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은행에다 냅니다. 이거 태영이 보증한 어음입니다. 자, 철근 판돈이에요. 그럼 은행이 이거 태영 거구나 하고 믿고 돈을 줍니다. 네. 깡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럼 이 돈으로 협력업체가 일단 현금 융통하고 살죠. 그럼 그 어음을 갖고 있는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영한테 가서 야 돈 줘 이렇게 할 그렇죠. 겁니다. 태영이 이걸 안 갚겠다고 한 거예요. 일종의 약간 뭐 제3자 변제 약간 그런 느낌이네. 한 번에 아니죠. 쿠션 치고. 쿠션 칠 겁니다. 쿠션.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상거래 채권으로 한 거나 내가 담보한 거니까 나한테 갚아야지라고 갚아야지. 하는데 태영은 처음부터 나한테 달라고 그랬으면 그 업체가 나한테 달라고 했으면 상거래 채권인데 은행에 내서 지금 은행이 나한테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금융 채권이죠. 너 금융기관 아닙니까? 아이씨 그건 억지다. 그렇게 해서 이 채권은 상거래 채권이 아니라 금융 채권이니까 나 안 갚지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 억지지. 억지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상거래 채권이 몇 천억 대가 남아 있는데 그럼 은행이 이거 융통 시켜줄 거야 안 시켜줄까요? 안 하지. 시켜주죠. 태영이 안 갚으니까요. 그럼 이거 융통 못하는 협력업체들 쓰러집니까? 안 협력업체 다 쓰러집니까? 쓰러지지. 몇 천만 원이라도 없으면 쓰러지는 영세업체들이 예.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태영건설의 협력업체가 581군데입니다. 500. 581군데고요. 아이고.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상사채권이랑 계약 금액이 5.8조예요. 이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긴 다 무너지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갚겠다라고 말했으면 갚아줘야 이걸 이쪽에서 돌아가는데 예. 그게 은행을 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예. 금융채권이라는 이유로 태영이 안 갚아버리니까 양아치 짓을 하는 아니 거죠. 이거는 금융 채권이 아니잖아. 아니죠. 실제 내용이 상거래 채권이니까요. 예. 자, 이래서 금융당국이 화가 난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고 지금 정부에서 욕 좀 먹어가면서 챙기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피해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네. 네가 이걸 안 갚으면 영세들 한 업체들 쓰러질 거 아니야. 네. 이게 첫 번째 사건이 그 일주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자, 들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어저께 열받네. 이제 논의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와, 질환 좋다. 두 번째는 자, 또 협력업체를 팔았습니다. 네. 자기는 계열사를 협력업체가 아니고 계열사를 팔았어요. 왜? 자관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팔면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돈이 한 2천 몇백억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돈 갖고 와. 태영 부족한 거에다 돈 넣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못 넣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 그럼 봐줄게 해서 1,500억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럼 1,500억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고 그 중에서 특히 500억 정도는
태영건설이 아니라요. 태영건설의 지주회사인 TY 홀딩스의 채무를 갚는 데 돈이 쓰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태영 지주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큰 아들이 SBS라고 해볼게요. 둘째 아들이 태영건설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태영건설이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실을 태영건설로 몰아놓고 워크아웃이 되면 채권단이 살려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데 채권단이 살려준다는 전제가 있으면 여기다 돈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그러면 지주회사에 있는 빚을 갚는다든지 예쁜 큰아들 빚을 갚는다든지 해서 이쪽으로는 알토랑 같이 돈을 쓰고 이쪽으로는 부실을 몰면 그러면 자기는 이득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주회사에 돈을 갚는데 이 돈이 쓰입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열이 받아야 완전히 아니, 그러면 이건 건설이 지금 뒤통수도 이런 문제인데. 뒤통수가 없죠. 나는 지금 내 빚잔치를 안 하고 너를 봐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네 계열회사는 지금 빚 판돈을 아니 저 지분 판돈을 갖고 와서 딴 걸 갚았어. 와. 열 받죠. 진짜 열받지. 이래서 제가 아까 양땡땡 아치지 아. 양치지지 나왔다는 겁니다. 양땡땡 아치지. 이 두 네. 가지 행동이 나와서 채권단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내가 돈을 빌려줬어. 응. 약속 날짜에 안 갚아. 네. 내가 그래 알았다. 내가 좀 더 시간 그래, 줄게 봐줄게. 했는데 이거 돈 빌린 놈이 어. 나이키 신발 사고 이런 꼴이야.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 형이 마침 배고프니까 형은 밥 사줬어요. 에이, 뭐 이런 그건 안 거잖아요. 되지. 이건 안 네. 돼. 형 못 사줬어요. 뭐 이런 거죠. 이건 안 된다고. 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태영이 드디어 첫 번째로 자기네들의 계획 같은 거를 채권단에게 설명하는 설명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얼마나 강력한 정말 제대로 된 자구책이 나오느냐. 그럼 아까 그 두 양아치 짓을 제대로 다시 죄송합니다. 돈 놓겠습니다 하는 네. 보완하는 측이 나오느냐를 봤는데 결론 나오지 않았어요. 사제 출연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았고요. 여차하면 SBS 같은 알짜 계열사도 우리가 과감하게 털겠습니다라는 확실한 자구책 나오지 않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현찰을 얼마 넣겠습니다라는 확실한 약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싸늘하죠. 네. 그래서 주 채권은행의 산업은행장은 이게 자구책이야? 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어. 나 채권단 설득 못해 어. 라는 반응이 명시적으로 나왔고요. 네. 오늘 언론으로는 제가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네. 정확하게 주말까지 다시 계획을 갖고 와라. 아 자구책 그리고 갖고 와라. 지금 우리가 보통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어저께 태영이 낸 내용은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에요. 그렇지. 맞아. 맞아. 아니 정확한 표현이야 이거는. 이거 맞네. 이렇게 설명천재, 얘기하면서 비유천재.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다시 압박을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냐면 11일 다음 주 목요일에요. 네. 이제 진짜로 워크아웃을 개시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법적으로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대로는 우리 안 돼. 제대로 자구안을 갖고 와라고 해서 안 그러면 10일 통과가 장담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크아웃 결정이 나지 않으면은 이제 태영건설은 부도가 나는 상황인 바로 거죠. 부도가 나는 건 예. 아닌데 스스로 법원에 달려가서 법정관리 신청하던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돈을 막아가면서 어음을 막으면서 시한을 연장하면서 뭐 다시 제2의 플랜을 가동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인데 방금 어저께 설명회장에서 이런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럼 태영은 도대체 여기 왜 나온 건가라고 봤을 때 네. 방금 최욱 MC님 말씀처럼 여러분도 법원 가면 채무 동결돼요. 니네나 우리나 법원 가면 서로 손해 아니야라는 협박성 멘트를 하고 와 배째라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무너지면 시장 무너져요라는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얘기로 그 90세 노령의 창업주가 울었습니다. 눈물 흘리던데요?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런데 자본이 인정으로 됩니까? 돈에 결국은 의지가 있는 건데요. 그런 거 표현하지 않고 쇼로 해가지고 통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제 워크아웃은 크게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짧게만 마무리 좀 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워크아웃 문제가 이제 계속 여진을 남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태형 문제도 크지만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걸 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시스템 위기의 약한 고리는 첫째 브릿지론 PF에 몰려 있는 중소형 건설사, 그다음에 이금융권 중소증권사 여기가 이제 특히 문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진이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이금융권인 캐피탈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3-4군데에서 캐피탈사가 신용 등급 하락 여파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제가 실명을 언급하면 그 회사 안 좋기 때문에 연말에는 안 했는데 이제는 기회사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요. OK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요. 등급이 내려갔는데 현재 몰려 있는 부동산 금융 내에서 브릿지론만 72%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후순위 채권이 약 80%입니다. 질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등급이 내려갔고 DB 캐피탈, M 캐피탈 등등등도 역시 등급 하향 여파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내일 당장이라도 이상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설사가 몇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 계열,
그다음에 뭐 코오롱, 신세계 계열 이런 쪽 건설사들이 드디어 이제 실명으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큰일 났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PF 관련한 여진이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큰일 드리겠습니다. 났네.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 연쇄 도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큰일 났어. 네. 이거 우리가 막 큰일 났다 하는 정도로 지금 정부도 네. 위기감을 갖고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사건인 이 태형건설 문제를 정부는 일단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든 두드려 맞겠다는 게 입장이고 시장에서는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해 보시면요. 브릿지론도 남의 빚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PF로 브릿지를 갚으면서 또 이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쌓이고 쌓인 이자와 마진을 일반 소비자가 그 마진을 덤태기 쓰면서 사줘야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 그 폭탄을 우리 일반 소비자 보고 또들이 앉으라고 하면 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명확한 현재 경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끝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착륙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라 이겁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그러니까 된다. 설마 예, 정부의 방향성이 예. 네. 이 소비자들한테 폭탄을 넘기는 방향성이다.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게 916 대책 같은 거에서는 계속 소비자에게 넘기는 대책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PF 보증 넓혀주니까 참어. 네. 계속 이랬는데요. 이제 정부도 한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10월 20며칠 날 이복현 금감원장의 멘트부터 시작해서 옥석 가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부 한계를 느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요거 그래서 좀 그 걱정이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더 위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는 기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연동된 뉴스인데 신생아 출산 가구에다가 5억까지를 1.6에서 3.3%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생아 출산 가구에 네.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지금 일본 주택담보대출금도 8%까지 치솟은 자가 있는데 네네. 1.6에서 3.3%는 저금리잖아요. 절이죠. 지금 이번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인한 그대로 1.7%거든요. 국가작금도 주고 국가작금으로 담보내면 학자금 대출 받고 한 학기 200만 원까지 생활비 대출 내줍니다. 1.7%니까 많이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죠. 대학생 학부모들인데 그 1.7%의 견적은 1.6%니까 더 저금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주거복지 시민단체들이 결국 이것도 신혼부부들에게 5억이나 되는 빚을 줘서 집을 사게 만드는 거 아니냐, 부동산을 떠받치려고 하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면 정말 재밌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 출생률이 걱정돼서 신혼부부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계속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지금 집집마다 한 1억 안팎의 빚이 있는 곳으로 예. 평균 나왔잖아요. 또 이걸 1.6에서 3.3%로 전세 사기자들한테도 대출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보증금 안 도와주고 네네네. 꼭 또 신사 출생하고도 5억까지 빚을 주겠다는 거냐. 차라리 출산 장려금을 대폭 늘려라. 네. 그래서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왔어요. 저도 전기차 보조금 제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1,200만 원 받았거든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합쳐서. 근데 많이 나올 때 1,500만 원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사람들이 얼뜻 보면은 뭐 리어커 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왼말로 끌고 다닐 것 아니, 그 같죠. 전기차를 전기차를. 예. 아니, 그것은 얼리 어답터. 환경 파괴를 그래도 예. 조금이나 아, 줄이려고 예. 약간 전기차를 이제 구입을 했죠. 거기에는 그 목마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캐피탈 예. 이제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말 천천살인이에요. 아니 전기차는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아기 낳을 때 출산료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럼 애보다 전기차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아 저는 그거 딱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아 우리가 뭔가 잘못 대처했구나. 전기차 지원도 중요하죠.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 파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정말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한민국이 지금 망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다들 걱정하잖아요. 네. 인구 소멸 국가로 영순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전기차에 1,500만 원까지 주는 나라가 출산 장려금은 100만 원, 200만 원, 아동 수당은 올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자 이것도 필요합니다. 최대 5억까지 1.6% 3.3%로 저금리를 빌려주면 이걸 잘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우선한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신혼부부 지원에서도 오히려 출산 장려금이나 주거 지원금 네네. 또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파격적으로 제한해 드려야 네. 된다. 네. 이런 신년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전기차냐
우리 소중한 옥동료 옥동자냐. 아, 근데 방금 그 안 소장님 말씀 조금 보태면은요. 예, 예. 그 신생아 나면은 집 살 때 좀 도와주겠다. 이게 대책 절수찬 대책으로 지금 둔갑이 돼 있고요. 네, 대출. 청년들도 집 살 때 뭐 이자 좀 도와주고 그렇죠. 결혼하면 좀 도와주겠다. 음. 이것도 청년 대책으로 둔갑이 돼 아, 있는데 간판은 다 그런 식으로 예. 둔갑이 돼 둘 있다. 다 핵심은 빚내서 집 사면 집 사라. 도와주겠다는 게 맞습니다. 본질이고 보긴 좋아 보이는데. 이때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돈의 양 두 정책에 네. 두 정책이 최대치로 실행됐을 때 정부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7조입니다. 57조야. 그러니까 집 사는 대책에 57조를 아, 쓴다는 그렇죠. 거예요. 와, 예. 결국 부동산 시장 집값 떠받기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위험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위험해.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아니에요, 지났죠. 뭘 많지 않아요. 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욱 MC는 제가 갖고 오는 표를 네. 너무 이렇게 유심히 봐주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지은이란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를 알아봐 준다면 네.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무슨 작년 수출 실적.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작년에 예. 수출 실적.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박시동 평론가님이 이분은 이제 경제평론가를 넘어서 종합평론가인데요. 네. 경제나 민생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특히 건설 경기. 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요 신났어요. 음. 아 한국 경제가 뭐 거의 세계 네. 2위 정도로. 예, 그거 저희가 자자자. 수요 난장판에서 네, 다 때려 지적했잖아요. 잡았습니다. 네. 자 저거 보세요. 이거 뭐 복잡하대 너무. 아니 근데 뭐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외 15대 주력 물품이고요. 수출 실적 아래가 9대 글로벌 9대 시장 수출 실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것만 봐도 함부로 말 못해. 15대 주력 물품 중에 12개가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200위가 돼버린 겁니다. 순위가. 그리고 9대 글로벌 시장 중에 미국 앞잡이 노릇만 하는 정책을 펼치고 막 이상하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시아로 홀대하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네. 중국만 해도 20%가 수출이 급감하고 아세안 12.5% 급감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9대 시장 중에 5개 글로벌 시장이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증감률은 기준점이 어디랑 비교하는 거예요? 2022년. 아, 2022년. 1년 아, 1년 사이에. 저 표에서 항상 저 세모표를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세모가 뭔데요? 세모가 우리가 보기에는 상승한 것 같잖아요. 예, 상승인데. 저게 이제 마이너스요? 공공경에서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야. 표시가. 아, 예. 나는 그래서 뭐 잘못 가져올 수 예, 알았어요. 플러스는 앞에 표시가 없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공공영의 합인데 이 세모가 많은 아. 국민들은 이것을 아, 지금 그 소장님 그거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지. 다들 지금 헷갈려갖고.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살아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세모가 그런 착시를 준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감소했고. 예, 예. 24%. 그것도 그것도 중국 시장의 수출이 급감한 거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자, 대통령께서 그럼 미국 시장 보니까 예. 미국은 좀 늘었는데 미국은 좀 늘어났죠. 중국은 예. 대폭 감소했고. 예, 20%. 아. 아세안도 13% 가까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보이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국, 일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네. 일본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죠. 아, 네. 다 중요할 중요하죠, 점도 다. 배워야 되고. 하지만 일본과는 정말 과거사 청산 제대로 안 하면 언제든지 또 독도니 한반도를 재침략할 수가 있으니까 단단히 짚자는 것이고, 미국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막 무조건 내 말 들어라, 너는 우리가 앞잡이해라 그런다고 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막 전쟁하려고 하고 막 다른 나라도 안 하면 민감화 발언하고 경제까지 저렇게 악화되는 것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 91년도 독재 정권에도 서울의 봄에 그 군사 쿠데타를 저질렀던 그자들마저도 북방외교, 실외외교, 균형외교를 이야기했어요. 노태우 그거는 잘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평가를 받았잖아요. 잘 인정해야 돼. 근데 노태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런 표가 있는데 와 신년사는 너무 자아자찬한데 네. 저 올해 새해니까 비판을 요 정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부가 문제가 있다 해서 경제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 좀 전에 그 일본도 줄었어요? 네, 일본도 일부는 줄었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 일본 있다. 아니 그래서 그거는 문제 있어. 자 그것은 일본에 엄청 퍼졌는데 오히려 수출은 또 줄어들었다. 아, 그러면 이런 일본과의 평가를 관계 받습니다. 회복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예 맞습니다. 일본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야? 일본은 일본 전문가 또 일본 해방 전문가. 이후에 어. 우리가 일본에게 순 적자국입니다. 우리가 계속 적자예요. 일본한테 흑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적자폭이 조금 줄었을 때가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노제 편하면서 한바탕 붙을 때 있죠. 아. 오히려 그 소재 같은 거 우리가 작업화하면서 네. 또 일본 소비재 맥주가 안 먹으면서 여행 안 가면서 우리가 그때 적자폭을 줄였고 그 이전에는 또 그 이후에까지 계속 일본 관련해서 우리가 적자국입니다. 아, 적자. 아니 그러면 그 일본하고 관계 개선해서 뭐 하는데? 좋은 게 관계 없네. 개선이라는 거 할수록 우리, 적자폭이 늘어나는 국가입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관계 개선을 하는 건데. 와, 이거 몰랐네. 아이, 독도도
포기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저 표는 예를 들면 일본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중국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우리가 손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미국 20 예, 근데 미국 관련해서 조금 늘었잖아요. 예. 근데 저 숫자 가지고 정부가 뭐라고 장난치냐면 중국에서 마이너스 한 것만큼 미국에서 늘었으니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제 미국에 집중하면 된다는 식으로 아이고. 사기를 치는데요. 그게 네. 아니고요. 중국 관련해서 한 시장을 잃은 거고 미국 관련해서 조금 늘은 건데 그럼 네. 전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파이는 줄은 거예요. 줄은 거죠. 더 줄어들고. 양손에 떡을 들고 있다 한쪽 떡을 버리고 여기서 조금 네. 늘어났다고 그래서 네.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우리 정부는 말하는데 진짜.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네, 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세모 예. 바꿔요. 그거.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저 세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마이너스로 표시하십시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해. 짝대기 어. 얼마나 초래 짝대기. 그왜 세모로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약속이에요. 네. 아, 니네끼리 그 약속하면 뭐해?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이 빠진 관존 민비 시대 약속인 거예요. 아. 이제는 못 바꿔요. 예. 모든 국민이 문서, 공문서, 중요하잖아요. 연구문서 다 저렇게 예. 돼 있어요.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좀 바꿔주세요. 아까 스마트폰 그런 거 차고 말고 이런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이런 것도 좀 같이 예. 좀. 예. 그렇죠. 관공서에도 용어를 바꾸거나 표시를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여전히 굉장히 국민들은 잘 못 알아듣는 용어나 표시를 씁니다. 자기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음어가 아니잖아요. 예. 예, 공개된 통계인데 왜 우리가 못 알아보게 만들어? 맞습니다. 예, 나는 그래서 상승 그러니까 시장처럼 나 상승. 우리 경제 알아요. 좋네 이렇게 알아요. 헷갈릴 그거 뻔했네. 처음부터 그 설명을 하시죠. 예. 또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하는 근데 전화가 계속 와. 진짜로. 어? 전화 계속 와. 불이 번뜩번뜩 계속 번뜩해.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안중수님 네. 아까 얘기한 그 억울한 민원 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자고 하는 전문가분이 한 30몇 분이 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안 소장님한테 말씀 주시면 예. 그 해당하는 전문 분야분들이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매부리와 함께하는 우리 시민사연대 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좀 해결이 늦거나 답장이 늦을 수는 있는데 네. 정말 성실하게 올해 정말 이웃들과 함께 우리 매부리들과 함께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근데 그 소장님은 매부리라고 명명하시는데 네. 그 영화 코너에 나오는 칸찬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 그 앉은 걸 그 누구랑 협의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냐? 나는 매불인이라고 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발목 잡으면 되느냐? 매불인으로 바꿀까요? 아,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잡히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예. 매불이도 좋고 매불인도 좋은 것 예, 같습니다. 매불인으로. 매불님은 어떻습니까? 매불님. 아 매불님. 우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하는 알겠습니다. 매불님. 그 합의 없이 그렇게 함부로 나대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전격 수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네, 감사합니다.